네, 오늘 기초교육과정 8번째 시간이고요. 저번에 문화 복제 이야기하다가 시스템 복제에 대해서는 중간에 다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 복제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얼굴 한번 더 보고 그러는 거죠. 그죠? 네, 시스템 복제 첫 번째는 우리 사업 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기초 교육 안내, 그리고 또 유튜브 있죠, 유튜브. 유튜브에 우리가 먼저 보길 바라는 그런 영상을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놓죠. 제가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사장님들께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각자, 이상수 국장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영상보다는 내가 이렇게 정리한 영상대로 보여주고 싶다. 이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순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재생 목록을 유튜브에 나열을 해놓은 거고요.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 순서대로 보여주면서 일을 해서 그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따로 그렇게 안 만들으신 분들은 제가 만든 거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기초 교육 과정, 기초적인 그런 영상들 그런 거를 보험으로 인해서 애터미의 기초 상식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우리 북대구 청춘센터의 룰입니다. 왜냐하면 상식도 없는 상태에서 애터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못해서 돈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 상식을 누구는 안 배우고 시작하고 누구는 다 배우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 배운 다음에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많은 무슨 연수 기간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운전면허 따는 정도의 노력 정도? 그 정도의 노력이면 충분히 우리 애터미의 기초 상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사업이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초교육 미팅. 그러니까 미팅은 우리 기초교육과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8번까지. 우리는 총 9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복제를 2번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듣고 나서, 이런 기초교육 과정을 듣고 나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공식 세미나에 반드시 참여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어, 왜냐하면 이 기초적인 영상과 이런 기초교육 미팅 이런 것들을 듣고 나면 상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애터미가 정말 괜찮은지 돈이 되는지 비전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할 때 본사에서 주관하는 그런 세미나는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가까운 뭐 대구나 경주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은 각자 다들 사업자니까 스폰서 없어도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꼭 스폰서 있어야지만 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가라고 하고요. 나는 본사로 그분을 데리고 내 자가용을 태워서 본사, 오로 공장으로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규에게는 그 첫 번째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롯으로 신규를 모시고 가도록 하고 계속 신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오롯에 가는 거죠. 어, 거리가 멀어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그죠? 매달 신규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정말 매달 그렇게 오롯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신규가 나온다면 그분은 정말 빨리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롯에 너무 자주 가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 안 맞다. 빨리 성공하는 게 좋죠. 오롯 자주 가고. 그래서 신규가 없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세미나에 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전번에 했던 말씀이랑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어, 협력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관심 있는 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일을 하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그분에게 소개를 받고, 또, 다른 분도 또 소개받고, 소개받고, 또 소개받은 사람한테 또 소개받고, 이렇게 해서 무한 단계를 누리라고 했죠. 그렇게 그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내가 직접 고객 관리를 하고,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그분은 사업자는 아닙니다. 사업자는. 요거를 조금 제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용어를 사업자라고 용어를 쓰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소개를 시켜주면 그럼 세미나를 한 번쯤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제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분은 세미나에 한번 방문을 하고 나서 시작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인생 목표와 사업 목표를 분명히 하며 하루 목표를 분명히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거는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내가 애터미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애터미를 안 해도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좀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벌려고 하면 애터미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애터미를 안 해도 얼마든지 월급을 2,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동을 해서 노동과 시간을 바쳐서 월급을 받는 형태는 많이 있어요. 일자리가 아직. 그런데 우리는 애터미에서 원하는 것이 고소득 혹은 연금성 소득 혹은 고소득을 연금성으로 이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한 200만 원이 버는 게 꿈이야. 그러면 애터미를 그만두는 게 맞죠. 그죠? 애터미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다른 일 해서 200만 원 버는 게 낫지. 왜 애터미에서 200만 원을 벌려고 해요? 다른 일이 훨씬 쉬운데. 왜 쉬워요? 그건 연금이 아니고 시스템 소득이 아니라서 매달 계속 출근하고 일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터미에서 나온 소득은 시스템 소득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거나 다치거나 그래도 수당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연금성 시스템 소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음, 고소득을 가지고 싶어요. 그랬을 때 내가 애터미에서 버는 돈이어야만 된다는 이유가 있어야지 성공하겠죠. 조금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내가 뭐 이거 아니면 뭐 돈 벌 데 없나 이러면서 그만두면 사업을 하다가 쉽게 그만두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터미를 처음에 이걸 할 때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목표가 다르고 그런 이루어야 되는 그런 꿈이 다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하루 목표는 안내자. 그러니까 안내자, 멘토라고 하죠. 안내자가 될 사람이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은 어떤 무조건 해야 되는 강제 조항이 없고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강제 조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강제 조항이 조금조차 없다 보니까 아예 안 하면서 사업을 진행 안 하면서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고요. 정말 조금씩 일하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열심히 했을 때 나와 열심히 안 했을 때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10배, 심하면 10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가능하단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랬을 때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어, 생산성을 발휘해버려요. 제가 그거를 경험해봤는데, 제가 한 6개월을 할 일을 한두 달 만에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한 달 만에 할 일을 어떤 경우에는 1년 동안 하게 될 경우도 있겠죠. 그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기분 나쁘죠. 하지만 내 자신과 비교를 해도 열심히 할 때 나와, 목표 있을 때 나와,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목표가 없을 때 나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요, 한 달 만에 할 일을 누구는 1년, 2년 동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의 차이예요. 자, 근데 이런 목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나한테 관대하기 때문이죠. 나한테 굉장히 버거운 목표를 줘버리면 내가 힘들잖아요. 내 자신이 힘든 걸 스스로가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만만한, 내가 할 만한 목표에서보다 더 낮은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폰서가 그분의 여건, 기량, 명단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기량이라고 하면 시간이라거나 뭐 그분의 언변 능력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경제적인 능력도 될 수 있고 자동차가 있고 없고의 유무가 될 수도 있고요. 여튼 그런 기량과 여건을 파악을 해서 스폰서가 목표를 제안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제안을 해준다고 해서 무슨 계약서 쓰듯이 해서 못 지키면은 뭐 위약금을 물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스폰서가 이 정도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사장님께서 충분히 달성할 만큼보다는
조금 버거운 정도를 제가 설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스폰서가 도와주면 사장님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터미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애터미에 관련된 일지를 쓰시고 그것을 이제 보고 도움이 되겠죠. 여섯 번째, 하루 목표는 반드시 안내자에게 전날 밤에 메신저로 보내준다. 사진을. 그래서 내가 노트 같은 데다가 목표를 적어요. 내일 PV를 5만 PV를 꼭 내가 알리겠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몇 명 하겠다. 또 화장품을 들고 다니면서 화장품 샘플링을 몇 명에게 하겠다. 그리고 누구에게 소개해달라는 말을 몇 명에게 하겠다. 자, 여기서 몇 명을 반드시 소개를 받겠다라는 것은 못 지킬 수가 있죠. 근데 몇 명을 소개해달라는 말을 하겠다.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패가 없죠. 이런 행동 목표가 좋습니다. 어, 전단지를 가지고 몇 명에게 주겠다. 주는 거에 대해서 실패는 없다는 거죠. 몇 명에게 줘서 그 사람들을 설득에 성공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실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단지를 주는 거에 대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없죠. 안 해서 안 하는 것뿐. 했는데 성공 못할 일은 없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PV 목표는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PV 목표도 정말 달성하려고 마음 먹으면 항상 달성할 수 있거든요. 너무 높은 PV를 이제 목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왜 PV 목표가 가장 중심이 되냐면요. 사업이잖아요. 비즈니스는 매출로서 말해야 돼요. 매출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은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는 거죠.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멍가게를 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해 보면요.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PB 목표, 매출 목표에 대해서 세워야 되겠죠. 하물며 구멍가게도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 스폰서에게 하루 목표를 보내주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라는 것은 사장님들께서 전후반기가 판매사가 달성되는 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매출이 자동으로 해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그 수준까지 될 때까지는 스폰서에게 하루 목표를 전날 밤에 보내주시라는 거죠.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원동력과 비전은 내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정도가 되면 그런 뭐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열정을 주유하러 세미나를 간다거나 이런 것보다 실제로 내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수당이 가장 큰 비전을 줍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되면 정말 웬만한 경험 다 해봤고 그죠? 그래서 자신과 같은 동일한 오토 판매사를 양산해낼 수 있는 그런 어, 붕어빵 틀 같은 그런 복제 원판이 되는 것이죠. 자, 여덟 번째, 업무 일지를 통해서 스폰서에게 업무를 상담을 받고 후원 요청을 한다. 그래서 업무 일지가 없으면서 스폰서에게 이제 업무를 상담받고 후원 요청을 하는 것은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매너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에서도요 그런 서류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사업을 하죠, 그죠? 근데 스폰서라는 개념 자체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파트너를 정한 거예요. 그 파트너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비용까지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스폰서라는 사람이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이 너 스폰서니까 나 후원해야 돼. 이 마인드는 잘못된 마인드예요. 예쁘지 않은 마인드예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후원했을 때 당신이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후원해라. 자, 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일반 비즈니스에서는 상식적으로 하는 건데, 애텀에서는 이것을 비즈니스로 이해가 못했거나 혹은 비즈니스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서류적인 부분을 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후원받아 마땅하고 후원했을 때 당신 또 정말 빨리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집중하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업무일지가 없이 일하면 말로만 나 열심히 해요.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나 정말 열심히 해요라고 했지만 전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분에게 업무일지를 쓰라고 하면 쓰질 않죠. 왜냐하면 업무일지 쓰면 내 애터미 오는 활동이 다 노트에 노출이 되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안 한지가 노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업무일지 쓰시는 분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업무일지 정도는 써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스폰서에게 후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고요. 사장님들께서 그것을 보고 후속 관리도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혹은 열심히 안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열심히 안 했는데 비해서 수당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비전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 사업을 했는 기간을 보거든요. 기간이 중요할까요? 실제로 투입했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실제로 투입했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 속에서 빠질 수 있어요. 딜레마에 안 빠질 수가 있죠. 기간은 내가 오래됐지만 실제로 이 일에 투입한 시간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돈이 안 돼야 마땅하구나. 이것을 알면 비전이 빠질 리가 없죠. 안 해서 안 되는 일에 비전이 뭐 빠지나요? 아니죠. 했는데 안 됐을 때 진짜 비전이 빠지죠. 근데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업무일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는 세미나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다짐한다. 자, 애터미에서는 세미나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다 참석을 하는 것은 거의 최면술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 세미나를 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업자라면 다 가는 것이 좋겠죠. 왜 그러냐? 데리고 올 사람이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전업자인데, 그죠? 계속 있는 세미나에 다 데리고 와야죠. 세미나마다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없다.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 그러면 부업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현명하게 일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애터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애터미를 한다고 모든 거를 다 때려치고 전업을 하는데 초대를 안 하고 꼭 애터미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것들을 안 하고 활동량도 적고 그런데 전업을 하겠다고 있고 제 시간에 안 나가고 오전에 집에 있고 저녁에 일찍 들어오고 별로 알린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로서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그럴 거면 부모가 말하겠죠. 너 어디 가서 뭐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것이 진짜 제대로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내 파트너로서 나의 이익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뭐 전업을 하든 부업을 하든 최대한 매출만 많이 올려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죠.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정말 자녀가 애터미를 했을 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또 일을 애터미에서 하면요. 그 얼마나 바람직해 보여요. 그죠? 그러면 주변 사람도 또 그렇게 하면 괜찮겠네. 다 동의합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하면서 전업을 한다고 하면서 어때요? 주변 사람 다 걱정 끼치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직도 하냐, 뭐 언제 그만둘 거냐, 계속 이런 말만 나오죠. 그래서 제가 활동량이 따라오지 않으면 부업을 반드시 하라는 거죠. 안 하던 아르바이트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면. 그게 오히려 좋아요. 자,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는 부업자라면 세미나를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쯤은 가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비전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가자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는 부업자 같은 경우. 회사 생활도 힘들고 집에 와가지고 가족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이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애터미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세미나를 계속 오라고 하면 힘들겠죠. 본인 시간 있을 때 이어폰 끼고 애터미 강의 하루에 한 편씩 보면서 집에서 노트 정도 하는 그 정도로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인맥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인맥을 뽑아서 내가 일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보통 그 성공자들이나 세미나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항상 강의를 해주거든요. 굳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서 기준으로 강의를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해가 되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뿐이에요. 다른 이야기,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시스템 복제 두 번째, 우리들의 마케팅은 소비자 후원 마케팅이다. 이게 알맹이죠. 우리의 후원에 대한 알맹이에요. 자, 직급 마케팅, 사업자 마케팅이 아니란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 자, 한쪽 줄을 책임지는 문화가 우리 라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라인에 많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가도 어떤 데는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들을 수도 있어서 가는 거예요. 모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스폰서에게 사람을 달아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신뢰되는 겁니다. 신뢰되는 거예요. 스폰서는 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달아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죠? 스폰서는 라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딘가 달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달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폰서가 내 쪽이 대실적이면 안 달겠죠. 그죠? 머리가 똑바로 박혀 있으면 자기 소실적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욕심이 아니고요. 대실적이 더 밀어주라는 말이 강의에서 나오거든요. 잘 되는 쪽을 더 열심히 밀어주면 거기가 더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쪽 라인을 끝내놓고 안 되는 라인을 키우면 그 작은 라인도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다가 사람을 달아가면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면 스폰서한테서 받는 게 아니고요. 음, 파트너의 명단을 파고 들어가는 게 이 사업의 원래 본질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어기고 순리 안 맞게 스폰서에게 받아내려고 한다. 인맥을. 그거는 상당히 비정상적입니다. 그 스폰서가 사업을 1년 이상 했다면 명단이 남아있다면 이상한 거죠. 사업한 지 1년이 됐는데 명단이 남아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뭐 새로운 사람에게 소개를 받는다면 그 소개받은 사람 밑에 달려야 되지 소개받은 사람은 자기 밑에 달 리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점차적으로 뭐 어디 가게 가서 어디서 회원가입을 하면요. 그 동네에 있는 가장 열심히 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것이 더 잘 되죠. 스폰서가 고객 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층이 더 늘어나 버리면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적정한 관리할 소비자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파트너들이 있고 막 그렇게 되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후원 가는 게 일이 더 잘 되는데 내가 막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업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스폰서에게 PV를 내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PV를 내려달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를 한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 스폰서의 직급을 본인이 정말 가야 되겠는데 파트너가 무리하는 상황이라면 스폰서가 먼저 PV를 제안을 해줍니다. 사장님 80만 PV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 혹시 직급 도전해 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 도전 안 하면 제가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80만 PB를 후원해 드릴 테니까 가실 수 있나요? 스폰서도 한 직급 올라가니까 수당이 더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자기가 안 갔을 때보다 수당이 안 가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후원을 많이 해야 되면 안 가겠죠. 그죠? 그 적정선에서 제안을 하겠죠. 그 제안이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너무 조금 불러놓고서는 지급할 수 있냐? 당신이 안 가면 내가 안 된다. 이러면 너무 적게 부르면 그 파트너가 그 다음 분기에 지장이 있죠. 그죠? 그 다음 분기에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폰서가 적절한 PV를 제안을 해줘야 되고요. 적절하지 않을 때 그걸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때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말하면 안 되겠죠. 스폰서의 부하 직원도 아니고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매출에 대해서 스폰서를 개입시키면 안 돼요. 스폰서의 노력까지 계산해서 어, 그 모든 것들을 목표를 세우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것이 복제되면 많은 파트너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사장님들은 한 명에게 그렇게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PV를 요구한다면 한 명이 요구했을 뿐이지만 밑으로는 한 10명, 20명 앞으로 늘어나는 파트너들이 모두 다 사장님에게 어, 이렇게 달라고 할 거예요. 망하겠죠, 그죠? 스폰서에게 잡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 사업자일 때의 경우죠. 그 신규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것들을 부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그때부터는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이 아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줘야 돼요.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잘못 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한 번은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것도 구두로 말로써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본인이 하고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친절한 나머지 내가 해주잖아요. 파트너 한 명이라서 할 수 있지. 사업이 잘 된다고 가정하면 파트너가 계속 늘어날수록 사장님은 연금성이 아닌 아주 지독한 노동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가 예쁘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자녀가 예뻐서 초콜릿을 마음껏 먹고 양치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이 다 뽑힌 채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주는 게 답이 아닌 거죠.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자, 소비자를 만들거나 후속 관리에 있어서 동행은 없다. 동행이 뭐예요? 같이 다니며 소비자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후속 관리. 그 사람을 후속 관리하기 위해서 스폰서랑 같이 가는 거예요. 둘이서.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자, 스폰서 해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해줘도 괜찮아요. 해줘도 해주는 것이 나빠서 그러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복제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폰서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 항상 가달라고 하면 거부하는 게 상당히 보기 안 좋잖아요. 가달라고 하면 가주는 게 맞지. 근데 갈 만한 곳이 아닌데 가자고 자꾸 하고 스폰서는 거기에서 혼자 가라고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갈 만한 곳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후속 관리에 대해서 스폰서 데려가는 게 좋지가 않아요. 후속 관리를 왜 데리고 가요? 후속 관리할 때. 안 좋다는 거예요. 덜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아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혼자서 후속 관리를 못 해요? 그죠? 맨날 둘이 와요. 그게 좋지가 않아요. 자, 동행 없이 사업을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업자는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전을 가지도록 교육을 다시 안내할 것. 기초교육까지는 다시 안내할 것이. 그래서 동행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 동행 없이 소비자랑 후속 관리 정도는 혼자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찾는 거지. 이것을 같이 해주거나 대신해주거나 이런 사람을 찾을 바에야 저 같으면은 제 외할머니 아이디 코드 받고 제가 한 개 그냥 코드 한 개 새로 심겠어요. 그죠? 뭐하러 남 아이디 왜 키워요? 그냥 우리 집안에 어른 거 한 개 가입시켜가지고 어차피 내가 가져야 돼. 어차피 내가 후속까지 같이 가야 되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이디 가입시켜가지고 코드 한 개 더 심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죠? 동행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한두 번 만에 동행은 이제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어, 무대에서 이렇게 많이들 말해요. 함께하는 사업이다. 함께 한다. 뭐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뭐 소비자도 함께 만드는 거라고 진짜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우리가 가는 이 발걸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스텝들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소비자를 만들 때 제품으로 효과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애용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용하지 않는 제품은 주력 상품으로 두시면은 사업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 효과를 보여주기 힘든 제품으로 효과를 보여주기 힘든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하는 경우 이게 사업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껌 되게 좋죠. 마트 가보면 가격도 싸고 PV까지 있는데 자일도 함량까지 높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껌 씹고 효과 보나요? 심지어는 PV가 높나요? 이런 걸 주력 상품으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걸 주력 상품을 잘 안 하시겠지만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껌이라는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신뢰를 쌓아서 화장품까지 들어가냐는 거예요. 껌 가지고 화장품 넣을 수 있나요? 영 관계가 없진 않지만 정말 껌을 통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칫솔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칫솔은 효과를 많이 보는 제품이잖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종류들 뭐 수세미 뭐 괜찮지만 그걸로 막 효과를 막 보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껌이랑 수세미를 가지고 신뢰를 얻어서 화장품을 넣을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화장품을 핵심 제품으로 둬야 돼요. 그 중에서도 모든 화장품 라인들은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앱솔루트 한 개로만 사업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소득층이 낮고 앱솔루트를 쓰기 좀 어려운 분은 어떻게 해요? 19만 8천 원인데 토너 로션만 쓰라고 해요. 그럼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앱솔루트를 품목을 줄이는 게 낫지 하위 라인을 여러 가지 쓰는 것보다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아이크림을 한 개 더 추가적으로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는 또 세럼을 한번 써본다거나 계절에 따라서 뭐 겨울이나 건조한 그런 환절기에는 용량 크림을 넣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토너랑 로션을 넣으면서 추가를 한 개씩 더 조금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추가로 한 개 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화장품은 앱솔루트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제품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그분이 조금 뭐 정말 이게 안 맞다 뭐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지만 그랬을 때 그다음 이런 것도 있는데 하고 하면 되지. 물러설 길이 없으면요 앱솔루트 말고는 권할 게 없으면요 무조건 앱솔루트를 알리게 돼 있어요. 그 너무 쉽게 물러서요. 앱솔루트 말고 뭐 더페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가 앱솔루트 네트워크 마케팅, 앱솔루트 다단계다 이렇게 인지하고 사업하시는 게 성공이 훨씬 빠릅니다. 그죠? 네, 효과를 봐야 좋죠. 효과를 봐야 좋으니까 좋은 걸 느꼈으니까 소개를 시켜줘도 욕을 안 먹겠다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달라고 하면 소개를 해주죠. 효과를 안 봤는데 소개를 해주나요? 안 해주죠. 효과를 안 봤는데 돈이 된다고 하면 안 믿죠. 그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죠. 파는 게 핵심이 아니다 이거죠. 소비자를 스폰서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자. 소비자예요. 이 소비자를 만년 소비자로 놔두실 분. 내년에도 소비자. 2년 뒤에도 소비자. 계속 이렇게 소비자로 놔둘 거 아니죠. 우리 그 소비자 중에서 비전을 알려줘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들었더니 난 계속 소비자 할래 하면 그렇게 소비자 하도록 놔두면 되고 들어봤더니 나는 이걸로 돈 또 벌어야겠다 하면 사업자 하면 되겠죠. 그럼 정보를 알려주는 데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정보 안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비자를 스폰서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랬을 때 어떤 소비자를 스폰서에게 소개시켜 주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라는 것은 가입은 되어 있는 거죠.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품의 효과를 보고 재구매를 한 사람 이런 사람 이 조건이 한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본인과 신뢰와 친분이 깊어진 사람. 원래는 몰랐지만 소개를 받아서 애터미를 계속 알려주고 만나다 보니까 친분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시켜주려면 잘 아는 사람이어야 소개시켜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이거는 자기 지인도 아니면서 소개시켜준 거잖아요. 그거는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이상한 상황. 그거는 소개시켜줄 게 아니라 본인이 더 해야 돼요. 스폰서를 소개시켜줘봤자 아무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관심자에게 소개를 받아 직접 관리하는 데 집중하자. 이 관심자라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냐면요. 양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인맥이 많아야 돼요. 이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여러분이 직접 소개를 받아서 일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비전은 봤으나 일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없다거나 뭐 그런데 명단이 많은데 참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쌤이라도 내가 오토로 유지하려면 일단 열심히 일할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인맥이 너무 없단 말이죠. 이런 사람의 인맥을 여러분이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본인의 직업에도 충실하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애터미에서 2, 30만 원의 소득이 추가로 생기게 됐을 때 이분은 애터미는 정말 아름다운 도구구나, 정말 좋은 도구구나 실제로 체험을 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비전거리가 되는 그런 성공자가 부업으로 탄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축복받을 사람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양심적이어야 되죠. 먹튀할 사람이 안 돼요. 이분의 좌우로 소개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맥이 많아야 됩니다. 저분의 좌우로 일을 해줄 건데 인맥이 없는데 좌우로 일을 해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뭐 인맥이 3명 있어요. 3명 달아놨어요. 그 다음 없어요. 끝났잖아요. 그럼 우측에 3명 단 사람 나중에 또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인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은 봤어야 돼요. 비전은. 하지만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이런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손과 발이 되어서 뛰면 나는 명단이 해결되고 없는 명단이 해결되고 열심히 일할 수가 있고 저분은 시간이 없는데 명단을 소개해 준 것으로만 성공할 수 있죠. 조건이 서로 아주 맞죠. 물론 기초적인 강의는 이런 것들은 꾸준히 듣는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야 되죠. 그게 양심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받아서 일해주는데 뭐 교육 한 개도 안 듣고 아주 쉬운 걸 요구하는데 그죠? 그런 걸 안 들어주면 양심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 소비자는 스스로 만들기, 중간 역할 잘하기. 자, 하루 목표 업로드를 통해서 자신의 노력 여부를 시각화하고 동기부여 또는 반성을 하기. 그래서 하루 목표를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업무 일지를 통해서 시각화해야 돼요. 시각화.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목표 없이 사업하거나 목표를 반복해서 달성하지 않는 경우 각오가 되었을 때 다시 사업에 도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업을 그만두라는 거죠. 왜냐?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호송세월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 저는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는데 그 매출이 아까워서 붙들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10만 PB 올려주면 데리고 있는 게 좋잖아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바 있나요? 그분이 세월만 까먹는 게 본인 잘못인데.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진짜 내가 목표 없이 계속 사업을 하겠다. 목표 세우기 싫다. 성공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 아깝잖아요. 목표를 반복적으로 계속 달성을 못해. 전번 달에도 그 전번 달에도 못했어. 그 전번 달에도 못했고 이번 달에도 또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다음 달에도 못한다는 거고 내년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를 다시 할 때 사업하고 그만두라는 거죠. 다른 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음. 자, 회원가입에 대한 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기초 교육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사람은 우측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준다. 기초 교육 과정을 진행 안 했어요.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심지어 기초 교육 과정을 들어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기초 교육 과정 진행도 안 했는 사람은 우측에 가입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우측에 가입된 사람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바이너리가 아니고 세 줄을 해야 돼요, 세 줄. 내가 다 해줘야 돼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수당을 넣어주겠다는 외적 동기로 설득하는 것은 그것은 삼류적인 방법이다. 자, 그래서 수당을 넣어주면서 설득을 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뭘 제가 강조하는 거냐면요. 어, 수당 하나 넣어주려고 우측으로 찢어주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부모님, 그분의 남편, 그분의 자녀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 그분이 사업을 안 해도 피해보는 사람들은
자기 한 지붕 안에 사는 가족이잖아요. 자기 가족 피해 주는 것까지는 뭐 괜찮잖아요. 그죠? 본인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의 언니, 이제 사촌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분이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지겠냐. 수당을 넣어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사람을 달 바에야 수당을 안 넣어주는 게 낫죠. 그죠? 기초 교육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사람 중에 수당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 그래서 수당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진짜로 그분이 제품을 제법 쓰는 사람. 수당을 진짜 받아야 되는 정도로 30만 PB 이상 썼단 말이죠. 심지어 60만 PB를 썼어요. 본인 30, 우측으로 30, 총 60만 PB를 소비했는 사람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신랑이나 자기 자녀나 부모님을 가입해서 수당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측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사람은 예외가 아닌가 이러면서 또 개인적인 판단으로 또 우측에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외지 이러면서. 근데 그런 판단을 이제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에게 상의 후에 가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어, 잘못된 판단을 안 하게 되겠죠, 그죠? 처음엔 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중간 역할 문화, 안내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리크루팅을 할 때도 리크루팅을 누가 해주는지 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내자도 우리가 이제 정하는 건데 안내자를 선택하는 것은 사장님의 자유예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나를 이 사업을 알려주신 분이 스폰서인 줄 알아요. 그분이 내 위에 있긴 하지만 위에 있다고 스폰서가 아닙니다. 위에 있다고 스폰서면 스폰서로서 역할을 해야죠. 근데 위에서도 스폰서로 역할을 안 하는 분도 많고요. 스폰서 역할을 할 능력이 안 되는 분도 많고요. 스폰서 역할 능력이 있어도 여건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후원하는 안내자가 있다면 다른 안내자가 굳이 안 해줘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조건은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안내할 만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안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파트너에게 그 안내자가 안내하는 것을 같은 목소리로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안내자에게 안내를 해줬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럴 때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어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빨리 해결돼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물어본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중간 역할자는 중간 역할 이상의 중요한 임무가 있다. 그것은 복제입니다. 현재 스폰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가 어제 나를 후원했던 거, 얼마 전에 후원했던 거 이런 거 생각해 보고요. 스폰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고 그게 곧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폰서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를 또 담고 싶겠죠. 혹은 스폰서가 너무 친절하게 다 해줘요. 그러면 그것도 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거는 잘 안 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본인이 스폰서가 친절하게 다 해줬어요, 나한테. 그러면 이제 나도 내리사랑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 다 해주면 되는데 밑에 있는 사람한테 다 해주는 거는 안 담고 스폰서에 안 좋은 것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 또 뭔가 해주면 너 친절하지 너가 또 해봐 하고 스폰서에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스폰서는 친절했기 때문에 다 해줘야 돼요. 나온 사람. 복제는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많이 도와주고 후원 많이 해줘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런 후원을 많이 받은 사람 나약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본인은 스폰서에 좋은 걸 안 담고 스폰서한테 다 떠맡기는 거예요. 전부 다.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연금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내자가 안내한 것을 신규가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간역할자의 책임이다.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이 강의 한 편 보세요. 딱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가 보라고 했으니까 보겠지. 안 보면 스폰서가
설득을 잘못했으니까 스폰서가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해요. 일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스폰서가 보라고 했죠. 그러면 보도록 만드는 거는 중간 역할자의 책임이에요. 정말 봐야 돼. 너 집에서 안 볼 거지? 봐야 된다, 정말. 이렇게 말해주는 그 중간 역할이 중요한 거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는 스폰서가 보라고 했어요. 혹은 세미나를 가자고 했어요. 그럼 중간에서 회방을 놔버려요. 해방 놓는 심리는 뭐냐면 스폰서가 너무 강하게 땡겨서 그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서 나는 이런 강한 사람이랑 나는 차원이 나는 달라. 그러니까 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이 스폰서 너한테 너무 부담을 줬지.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 나는 이렇게 너를 생각해줘. 이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스폰서의 말을 묵사발을 내버려요. 세미나 가자고 스폰서가 말했으면 야 거기 진짜 가봐야 돼. 가야지 진짜 알아. 뭐 이렇게 말해도 될까 말까인데 얘는 갈 데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완전 묵사발을 내버려요. 같이 똑같은 말을 내뱉어도 대통령활동인데 그죠? 3인성호. 세 명이서 똑같은 말을 하면 거짓말도 진실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세 명이 아니라 지금 두 명이서 설득하고 있는데 그죠? 거기다가 한 명이 반대 방향으로 말한다. 100%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간 역할자의 책임이에요. 음. 여섯 번째, 직급 도전 문화. 소비자와 파트너를 한 명 한 명씩 늘려가다 보면 튼튼하게 기반이 갖춰집니다. 그죠? 맞잖아요. 근데 이 상식대로 일을 안 해요. 많은 애터미 사업자들이. 소비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만들다가 그 안에서 또 사업자가 나오고 파트너가 생기면서 또 만들다가 또 소비자 만들고 소비자 소개받고 하다가 또 파트너 한 명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 파트너라는 사업자도 보름에 개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PV를 60만 PV 이상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파트너가 3명, 3명 이렇게 있으면 200만 PV 정도씩, 왼쪽에 200만 PV, 우측 200만 PV씩 올라오잖아요. 세일 판매사는 오토로 유지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만 더 볼륨 업 하면, 250대 250,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기반을 갖추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적당한 시기에 스폰서가 도전해보라고 권유를 하겠죠. 왜냐하면 스스로는 지금 도전할 때인지 아닐 때인지 모르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이때 도전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나 자연 매출이 많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 포인트 대 200만 포인트가 올라와요. 저번 분기에도 올라오고, 이번 분기에도 지금 거의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스폰서가 이거 50만 PB, 50만 PB 이거 좀 아깝지 않나? 그래서 내가 한 30만 PB 후원해 줄 테니까 70만 PB 미친 듯이 한번 팔아볼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70만 PB를 내가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쉽게 갈래? 그냥 갈래? 이렇게 갈 것인가? 그거는 스스로가 판단하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파트너가 없이 그냥 그냥 간다? 그거는 갈 이유가 없죠. 그죠? 스폰서가 직급을 도전할 때 파트너의 100일 정도의 평균 매출을 파악한 뒤 100일 동안 올라온 매출을 예상해서 적당한 PV 후원을 제시한다. 그 PV 후원을 받고 직급을 갈지 말지 판단하고 소통을 한다. 한 100일 정도를 봐요. 한 석 달 정도의 평균 분기 매출을 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180대 180, 200대 200, 180대 180, 이 정도 간당간당한 거예요. 계속 이거 올라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뭐, 이 정도면은 스폰서로서 한 30만 핍 정도만 도와주면 70만 핍 정도 하면 되지 않나? 40만 핍 도와주는 거는 그 본인 직급 도전인데 스폰서가 너무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거죠. 안 하겠다고 하면 말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직급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하는 편이 좋겠죠. 웬만하면. 나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게 좀 이게 더 사업이 빠르게 되지. 70만 PB 도전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그만큼 늦잖아요. 그죠? 더 열심히 알리게 될 좋은 찬스인데. 70만 PB만큼 더 열심히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하게 되는 좋은 찬스잖아요. 그냥 이런 직급 보너스가 45만 원 더 나오는데, 이런 찬스를 버리고, 다른 때에 막 그냥 더 열심히 하면, 그거는 좀 효과적이지 않죠. 그죠? 기회가 왔을 때 그럴 때 하는 것이 좋죠. 스폰서가 직급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파트너의 문화로 적용되므로 최대한 스폰서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스폰서가 만약에 자기 직급에 달성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 국장을 유지하고 싶어요. 제 목표란 말이죠. 근데 어떤 약한 쪽이 한 군데 있어서 거기가 약해요. 그래서 가달라고 했어요. 적당한 PB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때
안 간다고 하거나 혹은 더 달라고 하거나 뭐 적당한 걸 제시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 문화로서 좋지가 않아요. 본인의 스폰서도 그렇지만 본인도 파트너가 생길 건데 그렇게 해서 적당한 PB를 제시하면 이 정도면 적당하지.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도 욕심이다. 근데 이런 것에 있어서 본인 직급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잡아서 PB를 더 받아내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찬스를 이용을 한다면 그런 문화가 밑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스폰서가 적당히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적당히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파트너도 없고 소비자도 없고 이런 때 직급을 가는 것은 불가능한 직급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250만 PB씩 너가 250만 PB 내리고 너가 250만 내가 250만 PB 내릴게 이렇게 하면 직급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가 안 돼요. 저는 이거를 정말 저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안 된다는 것을 하면 무조건 엉킵니다 이게. 그래서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저 위에 있는 스폰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후원을 해준대요. 피부 후원을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해준대요. 그래도 파트너들이 다음 분기에 지장이 있을 거면 안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분기 목표, 주간 목표, 하루 목표, 행동 목표. 그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공 가능성 있는 그런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야 성공한다 하는 목표가 있고요. 그런 최소한의 활동량 이런 것들을 어, 내가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스스로도 좀 알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 못할 것 같다. 이거 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정도 일을 하면 이건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활동량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공 못하는 게 기적이라는 그 정도의 많은 활동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최소한으로 바라는 것은 이 정도는 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그게 PV 목표로 보름에 60만 PV 정도 하시길 바래요. 60만 PV. 가장 중심이 되는 목표예요. 그 정도를 알리게 되면 회원가입도 소개받는 것도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60만 PB를 해가지고 수당 받는 거는 한 개밖에 못 받잖아요. 그죠? 60만 PB면 도전 좌측에 30, 우측에 30 하면 한 개 받죠. 그죠? 그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당은 경비로 쓰시고 그 수당만큼 일을 했는 거죠. 어디서 내가 그 연금성 소득을 만들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경비를 준단 말이에요. 누가 그 경여금을 그렇게 줘요. 그죠? 그 수당 6만 원은 경여금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걸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업자보다는 그냥 협력자를 해야 되겠죠. 뭐 인맥이 많으면은 뭐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겠지만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최소한 활동량 60만 PB 정도 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정말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30만 PB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 정말 없는 시간 쪽에서 했는데 그 정도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전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본업도 다 하고 가족에게도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뭐 아내로서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거기다가 애터미에서 30만 정도를 또 만들어서 수익 창출했어요. 그러면 그 30만 찍힌 거를 쓰지 말고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을 해놔서 나중에 사는데 보여주면 나도 애터미로 이렇게 돈 모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많단 말이죠. 그게 재밌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는 뭐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하면서 돈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는 애터미로 돈을 모으면서 시간을 보내요. 이런 걸 재미를 보면 저축하면서 통장에 돈 쌓이는 거 재미 느껴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재미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분들은 30만 PB 후원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사업자다. 사업을 한다. 연금을 만들고 성공하겠다. 요건 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사업할 시간이 있다. 그런데 60만 PB를 안 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사장님들께서 목표를 쓰고 있는지, 그 목표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안 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잘하고 있다면 지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그 내용을 강의하고 스피치 들려주시는 사장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